네, 자 이번 시간 실무시험 문제 4번부터 6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및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9월 2일 자 9월 2일 제가 일반 전표 미리 캡처를 하나 받아놨습니다. 주식회사 한산상사의 부도로 받을어옴 잔액 1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으나 자 여기 보시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에 받을어옴 180만 원에서 어음 부도 난 거를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근데 확인 결과 부도 시점에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70만 원이었다. 다시 말해서 70만 원밖에 없는데 180만 원을 전부 다 처리했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변은 상관없고 차변 요거를 대손 충당금을 180만 원 돼 있는 거 요거를 얼마? 70만 원만 하고 그럼 나머지는 그렇죠? 대손 상각비 직접 대손 처리해야 되죠? 예, 나머지 70만 원 빼면 11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대변은 똑같습니다. 자, 요거 이따가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9월 3일 제조부서 직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DB형, DB지는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에서 500만 원을 2차에 불입하였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자, 확정급여형인데 확정기여형으로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에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손 안 대는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근데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급여가 아니고 뭐예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과목 선택이 잘못된 거죠. 자 요거를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손댈 거 없고요. 자 요것만 해주고 그럼 한번 같이 한번 1번 2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우선 1번부터 일반 전표 입력 여기 가서 날짜 9월 2일 0902 자 여기 가면 지금 대손 충당금 180만 원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을 110만 원으로 수정해 주고 아니죠 70만 원이죠. 예. 요거 70만 원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자 그러면 대차 차액 금액이 안 맞죠? 지금 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위에 CF9 9번 전표 삽입 눌러주고 자 차변 여기 가서 대손 사항 치면 자 대손 상각비 있습니다. 요거 확인 그리고 금액 110만 원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9월 3일입니다. 자 3일 여기 지금 퇴직급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자 F2 키를 눌러서 퇴직연금 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나타나죠. 예, 요거 확인 예, 요것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손댈 필요 없고요. 자, 됐고 그 다음 자 문제 5번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 입력하시오. 1번 국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천만 원이 상환 기한이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그러면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부채 이제 유동부채로 전환시켜주는 분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주고요.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자, 요 거래처 입력해야죠. 국일은행. 자, 그리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자, 2천만 원. 자, 이것도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됩니다. 국일은행.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됐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2021년 9월 1일에 1년분. 자, 9월 1일부터 내년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영업부 건물이 임차료 1,440만 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안 하고, 자, 선급 비용, 거래처 에이스 빌딩으로 차변에 계상하였다. 그러면 9월 1일 분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9월 1일 차변에 선급 비용 얼마? 1,44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1,44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거 있죠? 8월 30일까지 8개월치. 그러니까 1,440만 원 곱하기 12분의 8. 이러면 얼마가 나오죠? 예. 요 계산하면 8개월치는 내년도 거고 요거는 원래 결산일 기준으로 선급비용 놔두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거. 자, 9, 10, 11, 12. 이미 넉 달 지난 거. 이거는 정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니까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그러면 12분의 4. 이미 지난 거. 12분의 4개월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선급 비용 이거 그대로 두면 잘못된 정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4개월치는 빼고 뭘로? 임차료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거 금액 곱하기 하면 얼마가 나와요? 480만 원. 예. 임차료 480만 원. 그리고 선급 비용은 없어지겠죠. 대변으로 와서 선급 비용 480만 원은 자산 감소가 되는 겁니다. 선급자가 들어가면 자산이니까. 자, 요거 이따 같이 한번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3번 문제.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 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한다. 단 고정자산을 등록하지 않고 직접 결산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비,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그냥 입력하고 전표 추가 딱 눌러주면 끝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자, 제조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기 총제조비용 밑에 보이죠? 자, 거기 판매비와 관리비 가면 안 되고요. 여기 와서 결산 반영 금액 요 자리에 와서 요 세 개를 입력해 주고 전표 추가 딱 클릭해 주면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세 문제 한꺼번에 같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자,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장기차입금, 장기차 치면 예, 장기차입금 거래처 입력해야죠. 국일 은 치면 예, 국일은행. 자, 차변에 2천만 원. 그 다음 대변 유동성 치면 나타날 겁니다. 예, 유동성 장기부채. 자, 국일은행 위에 있는 거 있죠? 9802 예, 한번 그냥 쳐주면 됩니다. 자, 금액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12월 31일 차변에 임차료. 자, 임차료 중에서 제일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임차료. 왜냐하면 영업부 건물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선택해 주고 자, 차변에 480만 원 4800 플러스 키. 그다음 대변 자, 선급비용. 자, 선급비용 자, 480만 원. 거래처 입력해 요 거래처는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그 답안 발표하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좀 애매하면 있죠. 선급, 미지급, 미수 애매하면 입력해 버리세요. 입력한다고 해서 뜰린 걸로 되지는 않으니까. 자, 이게 어디죠? 에이스 치면 자, 에이스 빌딩 예, 48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닫고요. 3번 문제는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거 12월부터 12월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쭉 있죠? 경비, 자, 여기 가다가 보면, 건물, 일반 감가상각비, 자, 건물이 1,150만원, 플러스 키. 그 다음 기계장치 720만원, 7200 플러스 키. 그 다음에 차량운반구 360만원, 플러스 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전표 추가. 요거를 꼭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예스. 이러면 끝났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 중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거래 중
가장 큰 거래처와 금액 어느 장부? 거래처 원장이죠. 자,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6월 중이라 그랬으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 개정 과목은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 자, 외상 매출 가장 많이 한 데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검색을 했더니 차변,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생기죠. 차변에 쭉 보다 보니까 제일 큰 거 1,100만 원 주식회사 동원금속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동원금속 금액 1,100만 원 요 두 가지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문제. 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뭐 부가가치세 들어가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예정신고 1월부터 3월 매입세액 불공제 여기 보면 매입세액 여기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자, 여기 금액 요건 세액이고, 세액은 여기 있고, 공급가액이니까 요거죠. 10만 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 3번 문제. 1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과세 표준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매출액. 과세, 부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그 다음 그 세 10%죠. 각각 얼마인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표준 여기 있잖아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표준은 금액을 말하는 거고 매출세액은 요거죠. 자, 여기 합계를 보면 되겠죠. 총 1억 8,954만 6천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리고 10%인데 적은데 왜냐하면 영세가 있잖아요. 얘는 제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합치면 1,025만 4,600원. 그래서 자 1억 8,954만 6천 원에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이라 그랬죠. 자, 매출세액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매출세액이고 잘 봐야 돼요. 이거 하마터면 아차 다른 거 할 뻔했네. 요건 매출세액이고 납부세액이라 그랬습니다. 납부세액은 요 밑에 있어요. 밑에 납부세액, 매출세액 여기에서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뺀 겁니다. 요거를 빼고 나머지 803만 100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요거 한번 같이 화면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요거 닫고요. 거래처 원장이죠. 여기 가서. 자, 6월 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0601, 6월 1일부터 0630.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제품을 판매한 거니까 거래처 제일 위에 해피전자부터 제일 밑에 자, 쭉 내려와서 BC카드까지 자, 했더니 자, 차변 여기죠. 제일 많은데 요거 누르면 이게 한참 많을 때는 요거 자꾸 누르다 보면 금액 순으로 소트가 돼요. 제일 많은 거. 동원금속 1,100만 원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부가가치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여기 들어가서 자, 보겠습니다. 1기 예정 신고니까 01월부터 1월 1일, 03, 31일. 자, 엔터 치면 쭉 나오죠. 자, 여기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 자, 여기 있죠. 그래서 10만 원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1기 확정이니까 04, 4월 1일부터 06, 30 엔터 치고 과세 표준 아까 이야기했던 과세 표준 금액 자 요겁니다. 1억 8,954만 6천 원. 만약에 매출세액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하면 매출세액은 요거죠. 1,025만 4,600원이고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납부세액이라고 그랬습니다. 납부세액은 자 여기 납부할 세액 맨 밑에 있죠. 자 여기 납부할 세액,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803만 100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96회보다도 특별회차가 합격률이 제가 보기에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97회도 이 정도 나오면 많이 합격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공하셔서 전부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